이걸 네가 왜? 빨리 갔다 와. 딸의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은심은 새벽 4시 홀로 부엌 식탁 앞에 앉아 반찬 가방을 열었어요. 계란말이와 멸치볶음 용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 바닥에 이중 바닥을 발견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은심의 숨이 멎었어요. 가방 안을 들여다보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얼어붙어 있다가 목구멍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은심은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혼자 버텨온 여자가 식탁에 이마를 대고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딸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이 가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시청해주시는 모든 시청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은심은 마당 장독대 옆에 쪼그려 앉아 낡은 반찬 가방을 닫고 있습니다. 헝겊에 물을 적셔 손잡이를 문지르는데 손때가 깊이 베어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가방 모서리에 붙어 있던 하트 스티커 자국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유진이가 어렸을 때 붙여준 거였죠. 은심은 그 자국을 손끝으로 쓸어봤습니다. 스티커는 오래전에 떨어져 나갔지만 풀 자국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부엌으로 들어서자 창틀에 꽂혀 있는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시장 재개발 통지서였어요. 은심은 그 종이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싱크대 앞으로 갔습니다. 좌판을 접던 날이 떠올랐어요. 단골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남은 나무를 헐값에 정리하던 그날의 허망함이 가슴을 눌렀죠. 부엌 식탁 위에 통장이 놓여 있습니다. 은심은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했어요. 200만 원.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기며 숫자를 다시 세어봅니다. 2번, 3번.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안도의 한숨과 걱정의 한숨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때 가슴 왼쪽이 바늘로 찌르듯 아팠어요. 은심은 숨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통증은 금세 사라졌지만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죠. 서랍에서 물파스를 꺼내 가슴에 바릅니다. 톡 쏘는 멘톨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 냄새가 익숙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약 봉지를 집어들었는데 봉지에 적힌 글씨가 오늘따라 흐릿하게 보였어요. 은심은 눈을 비볐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웃 최말년이 김장거리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은심아, 아침부터 뭐하고 있어? 최말년은 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으며 은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걱정으로 좁아졌어요. 안색이 왜 이래? 어디 아파?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은심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말년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건 속쓰림이 아니라 심장 같은데. 병원 가봤어. 그 말에 은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최말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거든요. 은심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아이고, 걱정이 많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최말년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계속 은심을 따라다녔어요. 이웃이 돌아간 뒤 은심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제사상 위에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은심은 젓가락 2개를 세워두고 사진 속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은심의 입술은 굳어 있었죠. 당신이라면 어쨌을까? 은심은 속으로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방바닥에 냉기가 무릎으로 스며들었고 사진 속 미소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재개발 이전 보상 설명의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은심은 라디오 소리를 줄이고 중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노인네는 어디로 가나? 부엌으로 다시 나와 반찬 레시피 공책을 펼쳤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감자조림. 손때 묻은 페이지들을 넘기다 빈 페이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은심은 그 빈 페이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적고 싶었지만 펜을 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유진의 이름이 화면에 떴죠.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계를 봤습니다. 8시 반. 유진은 지금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은심은 전화기를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걔도 바쁘지. 은심은 혼잣말을 하며 반찬 가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가방 바닥이 유난히 두꺼운 게 손끝으로 느껴졌어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은심은 그냥 가방을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쯤 은심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듯 말 듯 했죠. 그때 가슴이 쥐어짜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의 통증과는 달랐어요. 이번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심은 벌떡 일어나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손으로는 가슴을 눌렀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가 목구멍 중간에서 막히는 것 같았죠. 귀에서 초인종 같은 이명이 울렸습니다. 은심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3분쯤 지나자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은심은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을 들어 올려보니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은심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죠. 이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네. 다음 날 아침 은심은 보건지소로 향했습니다. 지소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걷는 동안 가슴이 또 아플까봐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대기실에 할머니 2분이 앉아 계셨어요. 은심은 구석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심은 진료실로 들어가 어젯밤 일을 설명했어요. 간호사는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가슴에 댔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더니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어요. 어르신, 이건 대형병원 가보셔야 해요. 심장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간호사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병원 이름과 진료과가 적혀 있었어요. 은심은 메모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은심은 고개를 숙이고 지소를 나왔습니다. 메모지가 주머니에서 바스락거렸지만 은심은 꺼내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은심은 멈춰서서 시간표를 봤어요. 임실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첫 차 6시 40분. 은심은 손가락으로 그 시간을 짚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200만 원. 은심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병원 초진료가 얼마, 검사비가 얼마, 약값이 얼마. 계산기가 없어도 대충 감이 왔습니다. 이 돈으론 부족할 수도 있었어요. 은심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유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 유진아. 은심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집에 보일러가 좀 이상해서 물도 잘 안 나오고 수리비가 100만 원 정도 든대.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심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보일러요. 그럼 기사 불러보셨어요? 응, 봤지.
그런데 당장 돈이 좀 모자라서 유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은심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송금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맙다, 유진아. 전화를 끊고 나자 은심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은심은 부엌으로 가서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싱크대 아래쪽에 오래된 누수 자국이 있었어요. 은심은 휴대폰 카메라로 그 자국을 찍었습니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만들기 위한 증거였죠. 사진을 찍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은심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오후 3시쯤 최말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허리 보호대를 들고 있었어요. 은심아, 이거 가져가. 혹시나 길 가다 쓰러지면 큰일이잖아. 최말년이 보호대를 은심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최말년의 손끝도 떨리고 있었어요. 은심은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괜찮다고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난 괜찮아. 최말년이 은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심아, 자식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효도를 받는 거야. 숨기는 게 자식 사랑이 아니라고. 그 말에 은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말년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은심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은심은 외투 안쪽 주머니에 통장과 메모지를 넣었습니다. 반찬 가방을 집어들었는데 바닥이 유난히 두꺼운 게 또 느껴졌어요. 은심은 가방을 뒤집어 만져봤습니다. 보통 가방과는 달랐죠. 하지만 은심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방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벽 6시 은심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은심은 대문을 잠그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독대와 텃밭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은심은 고개를 돌리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매표소 창구에서 은심은 지갑을 꺼냈어요. 서울행 한 장이요. 창구 직원이 티켓을 내밀었습니다. 은심은 15,000원을 건넸어요. 티켓을 받아 주머니에 넣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대합실 구석에서 어묵 국물 냄새가 났습니다. 은심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을 거르고 나왔거든요. 은심은 어묵 가판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멈춰 섰습니다. 지갑을 다시 열어 남은 돈을 확인했어요. 은심은 지갑을 도로 덮었습니다. 참아라. 큰 돈 써야지. 은심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대합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서울행 6시 40분 차가 곧 출발한다는 안내였죠. 은심은 일어나 플랫폼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좌석 쿠션이 낡아서 푹신하지 않았어요. 은심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터미널이 멀어지고 임실 들판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논두렁과 비닐하우스가 스쳐 지나갔어요. 은심은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는데 가슴이 또 아파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30분쯤 지났더군요. 은심은 조심스럽게 가슴을 문질렀어요. 통증은 심하지 않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은심은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2시간 반쯤 달려 버스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은심은 가방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순간 매연과 사람들의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터미널 안은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어요. 은심은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 다녔죠. 은심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안내판을 찾아 지하철 표시를 따라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은심은 난간을 꼭 잡았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 노선도를 봤는데 선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웠어요. 은심은 손가락으로 선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유진의 집이 있는 역을 찾았습니다. 3번 갈아타야 했죠. 예전엔 이런 게 없었는데. 은심은 혼잣말을 하며 표를 끊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카드를 어디에 대야 하는지 몰라서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유진의 아파트 근처 역에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찾는데 버튼이 여러 개라 헷갈렸어요. 은심은 손가락을 들었다 내렸다 하며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저기 백이동이요. 경비원이 웃으며 버튼을 대신 눌러줬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돼요. 출입증 있으세요? 은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비원이 출입증을 하나 발급해줬어요. 은심은 고맙다고 말하며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손에 쥔 출입증이 낯설었죠. 아파트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은심의 신발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은심은 자기 신발 밑창을 내려다봤어요. 흙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은심은 슬쩍 신발을 바닥에 문질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왔어요. 은심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1603호. 유진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은심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어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등에 검버섯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은심은 잠깐 손을 내려다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종소리가 울리고 나서 은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은심은 외투를 여미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어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요? 연락도 없이.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은심은 현관으로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실내화가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은심은 맨발로 거실로 들어갔죠. 유진이 뒤따라오며 물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버스에서 좀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심의 배에서 또 소리가 났지만 은심은 애써 무시했어요. 거실 한쪽에서 주온이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은심이 다가가자 주온은 슬쩍 블록을 안고 소파 뒤로 숨었어요. 은심은 가방에서 쌀 과자 봉지를 꺼냈습니다. 주온아, 할머니가 과자 사왔어. 주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블록에 집중했죠. 은심은 과자 봉지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큰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고 소파는 가죽으로 된 고급스러운 것이었어요. 액자 속에는 유진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은심도 그 사진 속에 있었죠. 지난해 명절에 찍은 거였어요. 사진 속 은심의 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점심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유진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심은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접시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릇하게 구운 연어와 초록색 채소가 담겨 있었죠. 바질 향인지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은심은 묵은지와 된장찌개를 떠올렸어요. 유진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은심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입안이 말라 있었거든요. 엄마, 그런데 보일러는 어떻게 됐어요? 은심은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집에 좀 문제가 있어서 바닥도 물이 새고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 화면을 보더니 눈치를 봤어요. 엄마, 죄송한데 급한 전화라. 잠깐만요. 유진은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심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주호는 여전히 블록놀이에 빠져 있었고 유진의 목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은심은 자기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주름과 검버섯이 선명했습니다. 10분쯤 지나 유진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회사 일이 좀 급해서. 괜찮아. 나도 그냥 잠깐 들른 거야. 보일러 얘기는 내일 천천히 해요. 도윤이 퇴근하면 같이 상의하고. 유진의 말끝에 은심의 자존심이 사각거리며 찢어졌습니다. 은심은 숟가락을 집어들었어요. 연어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 그릇에 부딪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유진이 은심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가에 걱정이 서렸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은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이 거실로 들어오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까 왔어. 도윤이 넥타이를 풀며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도윤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보일러 문제 말씀하셨죠? 제가 내일 안전점검 업체랑 같이 봐드릴게요. 은심은 도윤의 말이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주온이 바닥에 블록을 쏟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지나갔어요. 소리들이 겹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은심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 신발장을 봤어요. 새 운동화들 사이에 은심의 낡은 고무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초라하게 보였죠. 엄마, 어디 가세요? 유진이 뒤따라왔습니다. 은심은 외투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나 먼저 내려간다. 네. 왜요? 저녁도 먹고 가셔야죠. 막차 시간이 있어서. 은심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유진이 은심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같이 보일러도 보고. 괜찮아. 집에 일이 있어. 은심은 유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도윤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됐어. 혼자 갈 수 있어. 은심은 외투를 입으며 문 쪽으로 갔습니다.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은심은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심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현관에선 은심은 외투 지퍼를 올리며 유진을 보지 않았어요. 유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같이. 막차 끊기면 안 돼. 은심은 말을 자르듯 대답했습니다. 시계를 힐끗 봤어요. 6시 30분. 막차까지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은심은 시계를 핑계 삼았죠. 도윤이 차 열쇠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차로 가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됐어. 지하철로 갈 거야. 은심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허리를 숙였는데 순간 어지러움이 왔어요. 은심은 신발장을 짚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유진이 황급히 은심의 팔을 붙잡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허리가 좀 뻐근해서. 은심은 유진의 손을 슬쩍 뿌리쳤습니다. 신발을 다 신고 일어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러 나가려는데 도윤이 현관 선반 쪽을 힐끗 봤습니다.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은심은 그 시선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현관 벽에 붙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내려갈게요. 그래, 알았어. 은심은 대답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직전 초인종 옆에 걸린 작은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10월 25일 칸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심은 눈을 가늘게 떴지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유진이 뒤따라 나오며 프린터 용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셔틀버스 시간표예요. 터미널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은심은 용지를 보지도 않고 손을 저었습니다. 버스는 내가 알아본다. 괜찮아. 유진의 손이 공중에 멈춰 섰습니다. 은심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버튼에 불이 들어왔죠. 엄마.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심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은심은 안으로 들어가 층수 버튼을 눌렀죠. 문이 천천히 닫히며 유진의 모습이 좁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은심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죠. 은심은 자기 얼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왔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심은 로비로 나왔어요.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 밖으로 걸었죠. 버스 정류장까지는 100m쯤 되었습니다. 은심은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가 무거웠거든요. 정류장에 도착해 시간표를 봤는데 다음 버스까지 2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은심은 벤치에 앉았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심이 돌아보니 도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숨이 턱까지 찬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죠. 어머니, 잠깐만요.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가방을 은심 앞에 내밀었습니다. 새 반찬 가방이었어요. 이거 내일 아침에 드세요. 유진이가 싸뒀어요. 은심은 가방을 받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이 묵직했어요. 은심은 마음속으로 비웃었죠. 결국 가방 하나네. 하지만 겉으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은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은심은 무릎 위에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가방의 지퍼 이빨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은심은 일어나 버스에 올랐어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저 멀리 보였죠. 은심은 가방을 무릎 위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열지 말자. 내일. 은심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손으로 가방 표면만 쓸어봤어요. 부드러운 천 재질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어요. 은심의 손은 여전히 가방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버스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섰습니다. 은심은 무릎 위에 반찬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40분. 임실행 막차는 9시 40분이었죠. 1시간이 남았습니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오갔어요. 은심은 매표소를 찾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매표소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은심은 줄 맨 뒤에 섰죠. 앞 사람들이 하나씩 표를 사고 떠났습니다. 은심의 차례가 왔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임실이요.
막차 한 장.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막차 자리가 한 자리 남았네요. 15,000원이에요. 은심은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습니다. 표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데 다리에 쥐가 났어요. 은심은 얼굴을 찡그리며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창구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은심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대합실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종아리를 계속 주무르니 통증이 조금 나아졌어요. 은심은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매점 쪽에서 컵라면 냄새가 났어요. 은심은 매점으로 걸어가 뜨거운 물을 받아 컵라면을 하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값을 보고는 다시 내려놓았죠. 3,500원. 은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까워. 집 가서 먹자. 은심은 매점을 나와 대합실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반찬 가방을 올려놓았어요.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은심은 지퍼를 만지작거렸죠. 열어볼까 하다가 손을 걷었어요. 내일 보자. 옆 의자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고 등이 굽은 할머니였어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가 은심을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임실이요. 아이고, 나도 전주 가는 길이네. 멀리 사시나 봐요.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열어 귤 하나를 꺼냈어요. 하나 드세요. 아까 아들이 사준 건데. 괜찮아요. 에이, 뭐 어때요? 같이 먹어요. 할머니가 귤을 은심 손에 쥐어줬습니다. 은심은 고맙다고 말하며 귤 껍질을 벗겼어요. 귤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은심은 한 조각을 입에 넣었죠.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서울에 자식 만나러 왔어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 바빠서 자주는 못 보는데 오늘 생일이라고 저녁 사준다고 불렀어요. 은심은 귤을 씹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자식들 바쁜 건 알아요. 나도 젊을 때 그랬으니까. 근데 가끔 이렇게 얼굴 보면 그것만으로도 좋더라고. 은심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은심은 무릎 위에 반찬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오늘 딸한테 갔다 오는 길이에요. 아이고, 딸이 있으면 좋겠네. 아들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맘 편히 못 오는데.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은심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근데 딸도 바쁘더라고요.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할머니가 은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자식들은 바쁘면서도 부모 걱정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말 안 해도 속으로 늘 생각하고 있어요. 은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어요.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주행 9시 10분 차가 출발한다는 안내였어요.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가봐야겠네. 건강하세요. 네, 할머니도요. 할머니가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은심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에 남은 귤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귤즙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죠. 은심은 반찬 가방을 다시 봤습니다. 지퍼에 손을 올렸다가 뗐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20분. 막차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은심은 의자에서 일어나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반찬 가방을 꼭 안고 걸었습니다. 버스가 임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은심은 잠에서 깨어 창밖을 봤어요. 터미널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죠. 은심은 반찬 가방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터미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지만 은심은 택시를 타지 않았어요. 집까지는 20분쯤 걸었습니다. 은심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은심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반찬 가방을 든 손이 차가워졌죠. 은심은 가방을 다른 손으로 옮겼어요. 집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대문이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은심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대문을 여니 끼익 소리가 났죠. 마당의 서리가 가로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은심은 마당을 건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 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전등이 깜빡이더니 켜졌어요. 은심은 전구를 몇 번 돌려 다시 끼웠습니다. 그제야 불빛이 안정되었죠. 주전자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은심은 반찬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일 버리든지 하자. 은심은 중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펼치고 눕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보이더군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가슴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은심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죠. 은심은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부엌으로 나와 라디오를 켰습니다. 볼륨을 아주 작게 돌렸어요.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심은 의자에 앉아 라디오 소리를 들었죠. 노래가 끝나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을 켜니 배터리가 12%였어요. 은심은 깜짝 놀라 충전기를 찾았습니다. 서랍을 뒤적였는데 충전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옷장 위를 더듬어 겨우 찾아냈습니다. 충전기를 꽂아두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40분. 은심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이번엔 눈을 감자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며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을 봤어요. 새벽 4시.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은심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김치통 하나와 된장통만 있었어요. 밥도 없었습니다. 은심은 냉장고 문을 닫았죠.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식탁 위에 반찬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심은 가방을 바라봤어요. 손을 뻗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아니야. 내일. 하지만 배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은심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퍼에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죠. 조금만 볼까? 은심은 지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치익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은심은 숨을 고르며 가방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용기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볶음김치. 뜨겁지는 않았지만 참기름 향이 코끝을 찔렀어요. 은심은 계란말이 용기를 꺼냈습니다. 용기를 꺼내니 가방 바닥이 좀 이상했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니 들썩거렸어요. 은심은 남은 용기들을 다 꺼냈습니다. 은박 라이너가 가방 바닥에 깔려 있었죠. 은심은 라이너 모서리를 만져봤어요. 모서리에 작은 스냅이 있었습니다. 은심은 스냅을 눌러봤어요. 딱 소리가 나며 라이너가 살짝 떠올랐습니다. 은심은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 얇은 알루미늄 시트가 깔려 있었어요. 시트 밑으로 하얀 봉투가 보였습니다. 두툼했어요. 은심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묶은 고무줄을 끊었습니다. 안에서 지폐 가장자리가 보였어요. 은심은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은심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뭉치가 나왔죠. 은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심은 돈 뭉치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이 여러 묶음으로 나왔어요. 손이 떨려 제대로 셀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세기 시작했죠. 10, 20, 30. 은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0만 원이 넘었어요. 계속 셌습니다. 200만 원. 은심은 숨을 고르며 남은 묶음을 셌어요.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은심은 의자에 주저앉았죠. 이게 뭐야? 봉투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돈 밑에 서류가 접혀 있었어요. 은심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병원 예약서였어요. 맨 위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 초음파 및 CT 검사 예약서. 은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날짜를 봤어요. 오늘이었습니다. 10월 25일 오후 3시 20분. 은심은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30분. 11시간 뒤였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병원 안내문과 검사 준비 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 작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은심은 USB를 집어들었죠. 검은색 플라스틱이 손 안에서 미끄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힌 메모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은심은 메모지를 펼쳤어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의 글씨였죠. 엄마 직접 드리면 안 받으실까봐 이렇게 준비했어요. 최말년 이모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엄마가 흉통이 있다고. 걱정 많이 했어요. 아침 먹고 우리 기다려요. 3시까지 모시러 갈게요. 사랑해요. 유진, 도윤 올림. 글씨가 조금 흔들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은심은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1번, 2번. 눈가가 뜨거워졌죠. 최말년이 말했구나. 은심은 중얼거렸습니다. 최말년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심장 같아. 그 말이 유진에게 전해진 거였습니다. 은심은 메모를 꽉 쥐었어요. 돈을 다시 받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 돈. 병원비였습니다. 은심은 자기가 유진에게 100만 원을 빌렸던 게 생각났어요. 보일러 수리비라고 거짓말했던 것. 은심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은심은 식탁에 팔을 올리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 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은심은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부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죠.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울 강남의 큰 병원이었습니다. 은심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을 검색했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반쯤 걸렸어요. 3시 20분. 은심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유진이 모시러 온다고 했죠. 은심은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아침 먹고 우리 기다려요. 은심은 계란말이 용기를 받습니다. 아직 먹지 않았어요. 용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노란 계란말이가 가지런히 썰려 있었어요. 은심은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으니 참기름 향이 입안에 퍼졌죠. 짭짤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계란말이를 씹으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맛있었어요. 은심은 한 조각을 더 먹었습니다. 멸치볶음도 한 젓가락 집어 먹었죠.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좋았습니다. 밥이 없었지만 반찬만으로도 배가 채워졌습니다. 은심은 식탁 위에 돈과 서류를 정리했어요.
봉투에 다시 넣고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반찬 가방의 이중 바닥에 도로 넣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심은 라디오를 껐어요. 집이 고요해졌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개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깨끗한 옷을 꺼냈어요. 외출복이었습니다. 은심은 옷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죠. 휴대폰을 봤습니다. 배터리가 42%까지 충전되어 있었어요. 은심은 유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죠.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아니야. 기다리자. 은심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진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은심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심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은심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열었지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가빴어요. 은심은 식탁 위에 반찬 가방을 봤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엄마, 거기 계시죠? 응, 있어. 은심의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엄마, 복지관 장보라 선생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엄마가 시장 좌판 접으셨다고. 그래서 최말년 이모님한테 전화드렸어요. 유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흉통이 있으시다고. 밤에도 아프시다고. 은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말년이 유진에게 다 말한 거였어요. 은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보라가 언제? 일주일 전이요. 엄마 좌판 마지막 날 바로 연락 왔어요. 일주일 전. 은심이 어제 서울에 갔을 때 유진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은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어제? 네. 어제 엄마 얼굴 색깔 보고 너무 놀랐어요. 가슴을 자꾸 만지시고. 무서웠어요, 엄마. 유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은심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제가 미안하죠. 엄마 아픈 걸 몰랐으니까. 전화기 너머로 유진이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심의 눈가도 뜨거워졌어요. 보일러 수리비는 거짓말이었죠.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전화를 바꾼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제 병원 갔다 왔어요. 어머니 증상 말씀드리고 상담받았어요. 은심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검사 받으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약 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검사 받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은심은 식탁을 짚고 섰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알았어. 정말이요. 엄마 정말 갈 거예요. 유진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우리 1시에 집 앞으로 갈게요. 점심 먹고 같이 가요. 그래. 엄마, 보일러는 제가 하고 욕실 안전바도 달아둘게요. 도윤의 목소리가 배경에서 들렸습니다.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엄마, 그리고 유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온이가 가방에 하트 스티커 붙였어요. 할머니 좋아하시라고. 작은 거라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은심은 반찬 가방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가방 모서리를 자세히 봤어요. 작은 하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분홍색이었죠. 은심은 스티커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봤어. 주온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은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보고 싶어. 오늘 같이 데려갈게요. 병원 대기하는 동안 주온이랑 있으면 덜 심심하실 거예요.
은심은 웃음이 났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예전의 아이 같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은심은 그 목소리에서 어른이 된 딸을 느꼈습니다. 유진아. 네, 엄마. 고마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은심도 따라 웃었어요. 1시에 봐요.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심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서 있었어요.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반찬 가방에 하트 스티커를 다시 봤습니다. 주온이 붙인 거였어요. 은심은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30분. 1시까지 4시간 반 남았어요. 은심은 욕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외출할 때 입는 옷이었어요. 머리를 빗고 정리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남은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식탁을 닦았어요. 반찬 가방은 조심스럽게 접어 의자 위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어요. 마당의 서리가 다 녹았습니다. 은심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거실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9시. 은심은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앉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오늘은 거절하지 말자. 은심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1시 정각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심은 외투를 걸치고 나갔어요. 유진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내렸죠. 엄마. 유진이 은심을 껴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은심은 유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유진의 어깨가 떨렸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차 뒷좌석에서 주온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심이 손을 흔들자 주온이 방긋 웃었어요. 은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윤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갈까?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심은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임실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이 보였죠. 은심이 좌판을 했던 자리였어요.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주온이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심은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유진이 뒤에서 은심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엄마, 떨려요. 조금. 저도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은심도 따라 웃었어요. 2시간쯤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은심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죠. 입구로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도윤이 먼저 가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123번. 은심은 번호표를 받아 쥐었어요. 대기실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주온이 은심 옆에 앉았습니다. 은심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응, 조금. 의사 선생님이 낫게 해줄 거예요. 주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심은 주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고마워. 전광판에 번호가 올라갔습니다. 120번, 121번, 122번. 은심의 차례가 다가왔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123번 환자분 들어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은심은 일어섰어요. 유진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엄마, 같이 들어가도 돼요. 그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명찰에 문태주라고 적혀 있었죠. 앉으세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심은 의자에 앉았어요. 유진이 옆에 섰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요. 가끔 아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봤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소견서 보내주셨네요. 심전도 검사 먼저 하시죠. 검사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전극을 가슴에 붙였어요. 기계가 삐 소리를 내며 작동했습니다. 10분쯤 걸렸죠.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들어갈 때 따끔했어요. 은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도 받았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젤을 가슴에 바르고 기계를 댔어요. 화면에 심장이 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보며 뭔가를 적었죠. CT 검사는 3시 20분이었습니다. 큰 기계 안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기계가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았습니다. 숨을 참으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은심은 숨을 참았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다시 진료실로 갔습니다. 4시였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심전도에서 이상이 보입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심근효소 수치가 높고요. 의사가 화면을 돌려 은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관상동맥 협착이 의심됩니다. 심장에 혈액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진 거예요. 은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이 은심의 손을 잡았어요. 위험한가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약물로 안정화하면 괜찮습니다. 상태 보고 필요하면 스텐트 시술을 고려하죠.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심은 의사의 입을 보며 듣고 있었어요. 약은 꼭 드세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요. 의사가 처방전을 출력했습니다. 유진이 작은 수첩을 꺼내 약 이름과 복용 시간을 적었어요. 엄마, 이건 아침에 먹는 거고 이건 저녁에 드세요. 유진의 손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급하게 쓴 거였죠. 은심은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알겠어. 회계 창구로 갔습니다. 비용을 계산하는데 유진이 은심의 지갑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낼 거예요. 하지만 우리 번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엄마 돈 아껴두세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주온이 은심에게 달려왔어요. 은심의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 은심은 주온을 안았습니다. 주온의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났어요. 은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뒤 유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며칠 계세요. 약도 챙겨드리고. 은심은 거절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간절했거든요. 그래, 며칠만. 차는 임실이 아니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은심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관상동맥 협착. 의사의 말이 귀에 맴돌았죠. 유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낯익은 거실이 보였어요. 도윤이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고맙다. 은심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져온 게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뿐이었습니다.
은심은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봤어요.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 6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유진이 만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올라왔어요. 은심이 가져온 멸치볶음도 같이 놓였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유진이 멸치볶음을 한 젓가락 집었습니다. 은심은 생선을 먹으며 물었어요. 이 생선은 뭐야? 고등어예요. 구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맛있네. 주온이 밥을 먹다가 은심을 봤습니다. 할머니, 내일 뭐 할 거예요? 글쎄, 뭐 하지? 저랑 놀아요. 주온이 웃었습니다. 은심도 따라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심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도윤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도윤이 약 봉지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아침 드시고 이 약 드세요. 물 많이 마시셔야 해요.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높낮이 조절되는 작은 스툴을 가져왔어요. 싱크대 앞에 두세요. 무릎에 물이 안 가게요. 이런 것까지. 괜찮아요. 편하게 쓰세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심은 스툴을 만져봤어요. 튼튼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주온이 은심의 방으로 왔습니다. 손에 달걀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계란말이 만들어요. 그래, 만들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심은 주온에게 달걀을 깨는 법을 가르쳤어요. 주온이 조심스럽게 달걀을 깼습니다. 노른자가 그릇에 떨어졌죠. 잘했어. 은심이 달걀을 풀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며 가르쳤습니다. 주온은 진지하게 보고 있었어요. 노란 지단이 부풀어 오르자 주온이 소리쳤습니다. 와, 해 같아. 은심은 웃음이 났습니다. 주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녁마다 도윤은 집안을 손봤습니다. 싱크대 물살을 조정하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였어요. 안전바도 벽에 달았습니다. 어머니, 높이 맞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은심은 안전바를 잡아봤어요. 딱 알맞은 높이였습니다. 고맙다. 내가 이런 것까지 다 하니. 당연한 거예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은심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유진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엄마, 여기 누르면 영상통화돼요. 은심은 손가락이 굽어서 아이콘을 잘 못 눌렀습니다. 2번이나 틀렸어요. 유진이 웃으며 다시 가르쳤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조금만 더. 은심이 3번째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유진의 얼굴이 크게 나타났어요. 은심은 신기해서 웃었습니다. 이게 되네. 잘하셨어요, 엄마. 오후에는 유진과 함께 아파트 단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옆에 할머니 2분이 앉아 계셨어요. 운동하러 오셨어요.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딸이랑 산책 왔어요. 아이고, 좋겠네요. 딸이 효녀네. 할머니들이 웃었습니다. 은심도 웃었어요. 유진이 은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은심의 멸치볶음과 유진이 만든 라따뚜이가 같이 올랐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조합 같았지만 함께 먹으니 어울렸어요. 엄마, 이 멸치볶음 레시피 알려주세요. 간단해. 멸치 볶고 간장이랑 물엿 넣는 거야. 물엿 양이 중요하죠. 그래, 너무 많이 넣으면 달아. 모녀가 요리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호는 라따뚜이를 먹으며 맛있어를 연발했어요. 도윤은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밤, 은심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은심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약 덕분인지 통증이 없었어요.
은심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지내며 많은 걸 배웠어요. 받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의지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은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났어요. 닷새째 되는 날 은심이 말했습니다. 집에 가야겠어. 집도 비웠는데.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같이 가요. 도윤이가 보일러 고치기로 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공구 상자와 자재들이 트렁크에 가득했어요. 도윤이 목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응축형 보일러, 동배관, 안전바. 다 챙겼어요. 은심은 낯선 단어들을 따라 읊었습니다. 응축형 보일러. 네, 효율 좋은 거예요. 가스비도 덜 나와요. 대단하구먼. 차가 출발했습니다. 2시간쯤 달려 임실에 도착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심은 마당을 쓸려고 했지만 유진이 말렸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쉬세요. 보일러 기사 2명이 9시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새 보일러를 내렸어요. 도윤이 기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심은 부엌에서 지켜봤죠. 여기 배관이 낡았네요. 전부 교체해야겠어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 새로 해주세요. 드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심은 소음에 놀라 가슴을 쥐었어요. 유진이 은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금방 끝나요. 주호는 기사가 준 작은 안전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돌아다니며 놀았어요. 나는 현장 소장. 주온이 외쳤습니다. 은심은 웃음이 났어요. 소음이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은심이 말했습니다. 내가 밥 할게.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 집에서는 내가 해야지. 은심은 부엌에 서서 밥을 지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된장을 꺼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죠.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기사들과 도윤, 유진, 주온이 둘러앉았어요. 은심이 국을 떠서 나눠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기사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 먹었어요. 은심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오후 2시쯤 보일러 설치가 끝났습니다. 기사가 압력 게이지를 확인했어요. 정상이에요. 이제 따뜻할 거예요. 은심은 보일러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새 기계가 반짝였어요. 게이지 바늘이 안정적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욕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 벽에 구멍을 뚫었어요. 드릴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은심은 반찬 가방을 가슴에 안았어요. 소음이 컸지만 이번엔 덜 무서웠습니다. 스테인리스 안전바가 벽에 고정되었습니다. 도윤이 나사를 조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높이 확인해 보세요. 은심이 욕실로 들어가 안전바를 잡아봤습니다. 손에 딱 맞았어요. 높이도 적당했습니다. 좋아. 편하겠다. 엄마 키에 맞춰서 달았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은심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녁 5시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기사들이 청소를 하고 떠났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심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보일러실의 새 기계, 욕실에 반짝이는 안전바, 부엌 바닥의 새배관, 모든 게 새로워 보였어요. 도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등에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은심은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소독약을 솜에 묻혀 도윤의 손에 발랐죠. 아파요. 조금만 참아. 은심이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도윤이 손을 들여다보며 웃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니까 안 아파요. 은심도 웃었습니다.
서로의 역할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도윤이 설치비 견적서를 꺼냈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확인 서명 부탁드려요. 도윤이 펜을 은심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은심은 서류를 보며 천천히 이름을 썼어요. 손글씨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밤, 은심은 혼자 욕실에 들어가 안전바를 잡아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어요. 단단했습니다. 은심은 안전바를 놓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보일러 온도를 조절해 봤습니다. 다이얼을 돌리니 기계가 부르륵 소리를 냈어요.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따뜻해요. 그러게. 신기하네. 모녀가 보일러 앞에 서서 손을 녹였습니다. 주온도 나와 함께 섰어요. 셋이 나란히 서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은심은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은 주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장독대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은심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집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이틀 뒤 유진 가족이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은심은 마당에서 그들을 배웅했어요. 주온이 은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유진이 차 트렁크에 짐을 실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제가 또 올게요. 정기 검진일 확인하고. 알았어. 은심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벽에 달력을 붙여뒀어요. 정기 검진일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11월 15일. 3주 뒤였죠. 주말마다 전화할게요. 영상통화로요. 응, 해보자. 도윤이 은심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게 보일러 사용 설명서예요. 혹시 이상하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은심은 종이를 받아 부엌벽에 붙였습니다. 고맙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심은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약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침 약과 저녁 약이 칸마다 나뉘어 있었어요. 유진이 정리해둔 거였습니다. 은심은 아침 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어요.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은 10월 28일이었어요. 재개발 설명회가 11월 3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은심은 달력에 메모를 적었죠. 유진이랑 같이. 오후 2시쯤 최말년이 찾아왔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있었어요. 은심아, 보일러 새로 달았다며. 응, 따뜻해졌어. 최말년이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욕실의 안전바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식들이 제대로 해줬네. 마음 편하겠다. 그래, 고마운 일이지. 은심은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은심아, 너 많이 달라졌어. 뭐가? 얼굴이 밝아졌어. 예전엔 늘 무거워 보였는데. 은심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혼자 감당하려고 안 해. 말하면 되더라고. 최말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사는 거지. 혼자 다 짊어지면 쓰러져. 다음 날 아침 은심은 텃밭에 나갔습니다. 상추 모종을 옮겨 심었어요. 흙을 만지니 손이 시원했습니다. 상추잎이 바람에 흔들렸죠. 일을 하다 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봤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통증이 없었습니다. 은심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저녁 6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였어요. 은심은 배운 대로 초록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죠. 엄마, 잘 보여요.
내가 보인다. 화면 속에 주온도 보였습니다. 주온이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저녁 먹었어요. 응, 먹었어. 너는? 저도 먹었어요. 엄마가 스파게티 만들었어요. 은심은 웃었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손주가 신기했어요. 엄마, 약 드셨죠? 응, 먹었어. 걱정 마. 재개발 설명의 날짜 확인하셨어요. 11월 3일이지. 너 오는 거 맞지? 네, 제가 갈게요. 같이 가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은심도 웃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심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저녁을 차렸어요. 멸치볶음, 김치, 두부조림.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 은심은 레시피 공책을 꺼냈습니다. 빈 페이지를 펼쳤어요. 예전에 뭔가 적으려고 남겨뒀던 페이지였습니다. 은심은 펜을 들었죠. 밥으로 키웠고 밥으로 돌려받았다. 은심은 천천히 썼습니다. 글씨가 조금 흔들렸지만 또렷했어요. 그 아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공책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밝히고 있었어요. 장독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은심은 반찬 가방을 쓰다듬었어요. 가방의 천이 부드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심은 새로운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약 상자를 열어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체조 프로그램에도 나가기로 했습니다. 복지관 장보라가 권유했거든요. 은심 어르신, 가벼운 운동하시면 좋아요. 그래, 해볼까? 은심은 달력에 체조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은심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전보다 밝았습니다. 은심은 자기 얼굴에 미소 지었어요. 일요일 오후 2시, 은심은 마당에서 텃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상추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어요. 은심은 물을 주며 잎을 만져봤습니다. 싱싱했죠.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왔어요. 은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과 도윤, 주온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주온이 은심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왔구나. 은심은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주온을 안아 올렸어요. 전보다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상추 키우고 있어. 나중에 쌈 싸먹자. 유진이 텃밭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잘 자랐네요. 응, 날씨가 좋아서. 도윤이 차에서 간이 화분대를 꺼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작은 선반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조립해 드릴게요. 화분 놓으시기 편하게요. 고맙다. 마당 한쪽에서 도윤이 화분대를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온이 옆에서 나사를 건네줬어요. 은심은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끓였습니다. 오후 4시쯤 은심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옆에서 도왔어요. 엄마, 제가 샐러드 만들게요. 그래. 나는 나물 무치자. 은심은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참기름과 깨를 넣어 무쳤어요. 유진은 방울토마토와 양상추를 썰었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서서 요리했죠. 식탁을 차렸습니다. 은심의 들기름 나물, 멸치볶음, 된장찌개가 한쪽에 놓였어요. 유진의 샐러드와 구운 닭가슴살이 다른 쪽에 놓였습니다. 세대의 음식이 한 상에 어우러졌죠. 앉아서 먹자. 5시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온이 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먹었어요. 할머니 거 맛있어. 많이 먹어. 도윤이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많이 따뜻해졌죠. 그래. 보일러가 좋아서 그런가 봐.
유진이 은심의 손을 받습니다. 엄마, 손이 덜 거칠어진 것 같아요. 그래. 요새 핸드크림을 바르거든. 모두 웃었습니다. 식탁이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은심이 설거지를 하고 유진이 닦았어요. 주호는 행주를 개서 건넸습니다. 나도 도와요. 그래, 고마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노을빛이 내려앉았어요. 유진 가족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이 현관벽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반찬 가방 거리 하나 달아드릴까요? 그래, 좋겠다. 도윤이 공구함을 꺼내드릴로 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드르륵 소리가 났어요. 작은 고리를 나사로 고정했습니다. 여기 거세요. 도윤이 은심에게 새 반찬 가방을 건넬 때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 전용이에요. 은심은 가방을 받아 거리에 걸었습니다. 가방이 흔들렸어요. 가벼웠지만 든든했습니다. 차로 걸어갔습니다. 주온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은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은심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손을 흔드는 손끝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의 반찬 가방을 다시 봤습니다. 가방을 내려 한번 쓸어봤어요. 천이 부드러웠습니다. 손바닥에 참기름 향이 묻어났죠. 은심은 반찬 가방을 도로 거리에 걸었습니다. 가방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은심은 가만히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오늘도 밥을 짓는다. 은심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 밥은 내 심장을 위한 밥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가방이 다시 아이들 손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땐 사랑이 또 다른 모양으로 이중바닥에 깃들어 있으리라. 창밖으로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의 장독대가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은심은 부엌 전등을 켰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집안을 채웠죠. 냉장고를 열어 내일 아침 반찬을 확인했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이 있었어요. 은심은 냉장고 문을 닫고 약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녁 약을 먹을 시간이었죠. 약을 삼키고 물을 마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봤어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은심은 미소 지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달력을 봤습니다. 11월 15일 정기 검진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은심은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날도 함께. 은심은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어요. 11월 15일 정기 검진일이었습니다. 은심은 아침 7시에 일어나 씻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외출복을 꺼내 입었죠. 약 상자를 열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를 치며 약을 꺼냈어요.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이제는 헷갈리지 않았어요. 식전, 식후. 다 외웠네. 은심은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9시에 유진이 도착했습니다. 혼자 왔어요. 도윤과 주호는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가자. 차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길이 익숙했어요. 은심은 창밖을 편하게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30분쯤 기다렸어요. 은심은 잡지를 읽으며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123번 환자분 같은 번호였습니다. 은심은 웃음이 났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태주 의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괜찮아요. 약 잘 먹고 있어요. 의사가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지셨네요. 수치가 많이 안정됐어요. 그래요. 은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관리하시면 됩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은심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유진이 은심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점심 먹고 가요. 그래.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순두부찌개를 시켰어요.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은심은 숟가락으로 두부를 떠먹었죠. 맛있네. 엄마, 제가 이따가 임실 내려가서 반찬 좀 싸갈게요. 응, 가져가. 식사를 마치고 임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은심은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멸치볶음을 용기에 담고 김치도 따로 담았어요. 시금치나물도 한 통 챙겼습니다. 유진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엄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주은이도 먹어야지. 은심은 반찬 가방을 꺼내 반찬들을 담았습니다. 새 가방이 반찬으로 채워졌어요. 은심은 지퍼를 닫으며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게 돌아가는구나. 유진이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잘 먹을게요.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요. 그래. 현관에서 유진을 배웅했습니다. 유진이 차에 오르며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재개발 상담도 같이 받아야죠. 응, 기다릴게.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심은 손을 흔들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복지관 체조 시간이었습니다. 은심은 운동복을 입고 나갔어요. 복지관까지 걸어서 10분이었습니다. 강사 장보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은심 어르신 오셨어요. 응, 왔어. 체조실에 할머니 5분이 모여 있었습니다. 은심도 자리를 잡고 섰어요. 음악이 나오고 스트레칭이 시작되었습니다. 팔을 위로 올리고 옆으로 벌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은심은 천천히 따라했어요.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었죠. 잘하고 계세요, 어르신. 장보라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은심은 웃었어요. 체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시였어요. 은심은 텃밭에 나가 상추를 땄습니다. 파랗게 자란 잎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죠. 저녁을 차렸습니다. 상추쌈에 된장을 얹어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저녁 6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상 통화였어요. 은심은 능숙하게 초록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온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할머니, 반찬 받았어요. 화면에 은심이 싼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주온이 멸치볶음을 집어먹으며 웃었어요. 맛있어요. 많이 먹어. 유진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래. 건강해라. 전화를 끊고 은심은 레시피 공책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11월 15일.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검진 결과 좋음. 계속 약 복용. 다음 검진 2월 15일. 은심은 공책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장독대를 물들였습니다. 은심은 반찬 가방 거리를 봤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가방은 유진에게 갔습니다. 은심은 거리를 만지작거렸죠. 또 채워야지. 은심은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일 장을 봐서 반찬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말엔 유진이 또 올 거였습니다. 은심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은심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밥을 짓고 나누고 또 받는 일상.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소중한 당신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듣고 계신 곳을 댓글에 남겨주거나 느낌점을 적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가장 먼저 인생사연 초대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